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마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가 의료진일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항상 2차 감염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확진자 증가세가 빠르다 보니 이 인력난이나 장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로봇이 개발된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들의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진이 처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그리고 사망자 3만 명이 발생한 프랑스에서 의료진들이 거리로 나온 모습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시스템에 더 투자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면서 시위가 열린 겁니다. 네. 시위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iving a medal to the workers of the hospital is really not a good answer. The good answer is to give tools, means to the public hospitals, to give more workers to the hospitals.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폭증 지역에서는 의료진의 70%가 장시간 과로에 시달렸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씩 일한 사례 등이 나왔습니다. 네. 의료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제간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노동자 9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간호사 26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로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의료기기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로봇 개발이 활발합니다. 현장에서도 의료용 로봇이 병원을 소독을 하면서 감염 위험을 낮춰주는가 하면 부족한 의료진의 일손을 직접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로봇 몇 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내 병원에 등장한 로봇입니다. 친환경 자외선 LED가 병실 곳곳을 소독을 하기도 하고 또 체온을 재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물건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침대나 담요도 소독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용품 운송 로봇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로봇을 보시면은 병실 복도를 따라서 이 곳곳에 환자복이나 각종 의료 장비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처럼 격리된 환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유용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의료 로봇들 그 사례를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로봇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의심 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목이나 코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필수인데요. 이 비강이나 비인두 깊숙이 도구를 넣어야지만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문 의료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의료진은 두꺼운 방호복을 착용을 하거나 마스크와 장갑 등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런 검체 채취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없도록 원격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 로봇입니다. 연구진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장치가 이제 마치 조이스틱처럼 이제 움직여서 코에 조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왼쪽에 막대기처럼 생긴 장치가 이거를 밀어 넣는 건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서 사람 모형의 이 코 속으로 검체 채취 도구를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간 차이가 100분의 3초보다 짧아서 이 검사자가 영상을 보면서 환자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 걱정되는 게 이 아무래도 좀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잘못 찌르면 이 환자가 굉장히 아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진이 힘 센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로봇에 달린 센서가 검체 채취 도구인 이 스왑의 저항감, 그러니까 목이나 코의 끝에 얼마나
얼마나 세게 닿는지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 또는 이 그래프로 나타내서 의료진의 화면에 직접 보여주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단에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예. 이 그래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수압이 비강이나 비인두의 벽에 닿아서 검체가 제대로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이 수압이 너무 세게 닿아서 환자가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수압은 벽에 눌리면은 뒤로 밀리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예. 네, 연구진은 여기에다 인공지능 기술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코랑 입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검사자가 이제 직접 그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자유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구조를 개발을 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 목표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해서 로봇을 정렬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힘 센서로 좀 정확도도 높이면서 연구진이 또 앞서 영상을 보니까 로봇이랑 꽤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2차 감염의 우려도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쯤에 해외에서도 이런 검체 채취 로봇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을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왔었죠. 네. 덴마크 연구진이 공개했던 검체 채취 로봇인데요. 산업용 로봇으로 쓰이는 커다란 로봇팔을 이용해서 입을 통해서 검체를 직접 채취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 환자가 직접 검사를 개시를 하고 또 로봇이 수압 준비부터 수거까지 한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인데요.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atient identifies themselves with an ID card. By doing that, they actually start the system. The system prepares a new sampling kit. It takes the swab and identifies the swabbing area in the throat of the patient, makes the swab and conceal the sample in the container. 네, 여기 쓰이는 로봇팔이 가동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같이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도는 앞서 본 국산 로봇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 검체 채취 과정 특성상 오차가 3mm를 넘어가면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의 정밀도는 1mm 이내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국내 연구진은 의료진이 직접 조종하는 검체 채취 로봇이 현장에서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가격 또한 국내 연구진의 로봇이 해외 로봇의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2차 감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이런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로봇이 언제쯤 의료 현장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이 로봇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은요,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로봇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후에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로봇을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상용화를 하면은 원격 의료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가와 상용화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현재 원격 의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진료나 처방이 이뤄지는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여전히 초음파를 찍거나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려면은 도서상간 지역 환자들은 전문의가 있는 도심의 대형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로봇처럼 이런 비대면 진료를 돕는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요, 도심의 큰 병원이 아닌 작은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나 청력 검사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등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 로봇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되면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폭염과도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